브리니톡!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니톡에서는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월달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재건축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법인세율 혜택을 보셨던 법인들이 울상을 짓게 될 거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소득세율, 그리고 종부세율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세대 1주택자에게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자가 고가주택, 즉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로 고려를 하게 된다고 해요. 종전까지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그 이름 그대로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연간 8%씩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8%를 둘로 찢어서 거주기간에 따라서 4%,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4%, 이렇게 해서 각각 최대 40%씩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산식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았다고 할 때 그 양도가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양도차익이고요.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죠.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건 상당히 너그러운 면이 있었던 공제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소재하고 등기가 되어 있으며 3년 이상 보유했던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무조건 연간 8%씩을 해줬다는 거죠. 고가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바뀐 제도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보유를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공제를 못 받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공제율이 반으로 깎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꾼 취지가 뭐냐? 갭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2021년 1월 1일부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1세대 1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 종전에는 그 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비과세를 적용했던 반면에 이제 바뀐 제도 하에서는 그 분양권마저도 1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소득세율 인상에 관한 부분이에요. 종전까지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구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구간이 생겼죠.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45%로 소득세율이 증가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소득세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부세도 세율이 증가했습니다. 종전세율 구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고 6%까지 종부세율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만약 법인의 경우라면 여기에서 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 법인의 경우에는 6%로 과세를 하고, 그리고 6억 원을 공제해주는 걸 안 해주기로 한 거죠. 사실 이렇게 막 세율 올리고 세금 인상하면서 채찍을 막 때렸으면 당근도 하나 줘야 되죠. 종부세율 원래 공제 한도가 70%였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부터 80%로 그 부분이 인상되었어요. 그럼 이 부분 역시 종부세 계산식을 보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것에 6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정하게 2021년 기준으로 95%를 곱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1주택자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1주택자 기초공제를 해서 3억을 추가로 빼주게 돼요. 결국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다가 9억을 뺀 금액에 곱하기 95%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주택 과표에 세율을 곱하고 그리고 나온 세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게 돼요. 이때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이중으로 나이 공제 그리고 보유기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전에 제 종부세 파이널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치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이 공제 그리고 보유기간 공제에서 최대를 다해서 원래 50 더하기 30이니까 한도가 80이어야 되는데 종전까지 어땠다고요? 70이었죠? 그 이상한 거를 이제 제대로 고쳐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법인의 주택양도시 추가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법인 주택 양도시에 법인세율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추가로 10%만 해주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추가로 더하는 부분을 20%로 개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들도 늘어났죠. 입주권, 분양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재건축 부분을 볼게요. 먼저 실거주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실거주 2년의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이때 2년이 연속적으로 2년은 아니고요. 그 합계가 2년을 채우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 관리 주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됩니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만 처벌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그냥 허술하게 작성만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 전 하자 보수도 굉장히 꼼꼼하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의무화가 되었죠.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주택 공급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느낌이 팍팍 오시죠? 자, 이렇게 세금 팍팍 올리고 공급 막고 재건축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당근을 줄 차례죠. 그래서 신혼부부나 아니면 생애 첫 특별 공급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안 되는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대해서 특별공급 청약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원래까지 종전에는 120%의 소득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140%로 늘려줬죠.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160%까지 늘려줬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그 소득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해요. 그래도 종전에 소득 100%이던 것을 확 늘려서 130%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14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된 소득 금액이 2021년 2월 28일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얼마까지 특별 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느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701만 원, 둘이 합쳐서 701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당장 2021년 1월부터 닥치는 부동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